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내 집을 상상하며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종의 한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재로 인한 그을음과 벽지 훼손 등 3만 개가 넘는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까지 모두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들은 입주를 거부하며 준공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덮여 있는 가림막을 들춰내자 갈색 인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장실 변기 안에서 인분이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보름 전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천장 벽지엔 그을림이 나 있는가 하면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벽지를 찢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 점검은 준공 예정일의 45일 전인 지난달 중순에 진행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제때 마무리 짓지 못했고 3주 뒤인 지난 주말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분양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09만 원으로 당시 세종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입주자들은 98% 공정률이라는 말을 믿기 힘들 정도로 난장판인 아파트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하겠다고 저희를 부른 건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공사는 미흡한 상태로 사전 점검을 진행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준공 예정일인 오는 30일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의 작업은 날씨가 연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한 600에서 800명 정도는 작업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준공일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세종시는 주택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꾸려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각종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품질 점검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또 지적성이 나올 거로 판단되고요. 다만 준공일 연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며 감리 서류를 제출받는 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제1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해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탈당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대전 유성을에서 5선을 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대전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입당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한 달여 만에 제1야당에서 여당으로 말을 갈아탄 겁니다. 당초 이준석 신당이나 무소속 출마도 검토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독대를 한 뒤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왔다는 입당 소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선봉장 역할을 맡겠다며 우선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초권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지만 찾아가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이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을 5선 중진으로 만들어준 정당과 지역민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과 야합을 한 만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위적인 소위 그 입당, 탈당 과정들, 정치적 변동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 보기에는 구태 정치로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입당으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던 대전에서 5선 중진 의원이 중심추 역할을 하며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 선거 판도에 활력을 불러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 유성울은 민주당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 소속인 이 의원과 맞붙을 경우 충청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 김경석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출신으로 서울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의 전략 공천설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한 험지에서 노력한 당원들에게 가산점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낙하산 공천설이 나오고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심위원장에게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요구했습니다. 대전뿐 아니라 충남의 총선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은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어느 선거구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지고 여야 모두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천안을 민주당에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이규희 전 의원 간의 치열한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충청남도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천안, 충남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저 양승조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선봉에 서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정만 당협위원장의 독주가 예상된 국민의힘에선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크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보좌관 성추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완주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천안 의뢰 관전 포인트입니다. 충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천안갑에선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1.4%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리턴 매치가 유력합니다. 진보 성향이 강했던 천안병은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이정문 의원에 맞서 전직 시도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국민의힘은 이창수 당협위원장과 신진영 전 대통령 행정관의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 천안 아산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아산갑은 이명수 후보의 5선 도전에 맞서 민주당은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아산을에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 국민의힘 전만권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2월 말까지 나올 경우 아산시장 재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재선거 여부가 아산 총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 6일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충청권 상당수 일반 대학이 미달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험생들이 정시 원서를 3개까지 쓸 수 있어 3대1 미만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데 지역별로 대전 3개, 충남 6개 대학이 3대1 미만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미달권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로 국립대 가운데는 공주교대가 포함됐는데 공주교대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인기 하락세를 반영하듯 정원 내 기준 179명 모집에 526명이 지원해 2.94대 1의 경쟁률로 3대 1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취약 예정인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취약 대상 11,204명 가운데 1,164명이 응소해 90.7%의 응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1,981명 가운데 4,895명이 응소해 96.3%, 충남은 16,146명 가운데 15,515명이 응소해 96%의 응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불참자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채 트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불을 켜고 장사 준비를 합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정육점 직원들의 눈썹엔 얼음이 맺혔습니다. 작은 난로에 손을 녹여보지만 차가운 고기를 만지다 보면 손은 금세 다시 얼어버립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을 휴대전화로 확인해보니 영하 10도라고 나옵니다. 이 바깥에 오래 있다 보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야외에서 생선을 만져야 하는 생선가게 직원들도 추위가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추우실 때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춘질. 물 얼으면 춘질 힘들어지. 춘질 아니면 괜찮은 건데 춘질 하면 힘들어지. 춘이도 다 얼어하고. 매일 시장으로 출근하는 80대 두부가게 사장님도 가게 한켠에 놓인 작은 전기 난로에 의지해 몸을 녹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난로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로 틀어놓고. 틀어놔야지 추워서 안 돼요. 계룡 영하 12.3도, 청양 영하 11.1도, 대전과 세종 영하 8.9도 등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출근하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두툼한 겨울 겉옷과 목도리,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했지만 강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두꺼운 패딩도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매서운 강추위는 내일부터 다소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충청권엔 최대 10cm가량의 눈이나 5에서 20mm 내외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한 타이어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점포 등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명은 자력대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타이어가 불에 타며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아 140여 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다녔던 예산 덕산초등학교에 독립유공자학교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 출신 학교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독립운동자 배출학교에 현판을 달고 있으며 지난 12월 공주고, 영명고에 이어 세 번째로 덕산초등학교에 현판을 달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1살이던 1918년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이듬해 일제 식민교육을 배척해 학교를 자퇴하고 한학을 수학했습니다.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가수 김의영 씨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며 올해 첫 최고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5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김 씨는 고향인 대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 대전 홍보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가 연무 빌원에 급증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한전 나주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과 만나 연무 빌원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과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연무 변전소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지난해와 같이 8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전경찰청에선 대덕서 양명희 경무과장과 대전청 심혜연 감사계장, 이두한 강력계장, 김선동 정보상황계장이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선 이동기 경비경호계장과 윤치원 교통안전계장,
윤종덕 정보상황계장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종에선 노영섭 경비경호계장이 승진했습니다. 총 135명의 총경 승진자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가장 많은 내정자를 배출했고 영남권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미드필더 김준범을 영입하며 중원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김천 상무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며 28경기 3득점 1도움을 기록한 김준범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뛸 수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가 강점입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공수 전반에 걸친 선수 보강 중인 대전은 외국인 용병 이적에 공을 들이며 추가 영입을 예고했습니다.